북한이 북미 실무 협상 날짜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새벽 북극성 계열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한 발 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7시 11분쯤 강원도 원산 북동쪽 17km 해상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준중거리 미사일인 북극성 계열로 추정됩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최대 비행 고도는 910여 킬로미터입니다. 바로 직전인 지난달 10일에 쏘아올린 발사체와 비교해봤을 때 고도가 2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거리는 약 450km로 탐지됐습니다. 거리 자체는 짧지만 무척 고도를 높여서 쏘아올린 거라서 실제 사거리는 훨씬 길 걸로 보입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적인 재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북극성 미사일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계열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발사체 발사를 파악한 직후에 열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북극성 계열 미사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겁니까? 본토까지 날아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오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북극성은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보통 1000에서 3000km를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게다가 북극성은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수평으로 엔진 시험이 가능합니다. 굳이 엔진 시험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또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북극성을 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기동성과 은폐 능력이 높아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에 SLBM 북극성 1형 시험 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이후에 성능을 개량한 북극성 3을 개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실무 협상 날짜를 발표한 다음 날에 이 북극성을 쏘아올린 의미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미사일을 쏘아올린 시기가 실무협상 발표 다음 날이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북한은 현재 체제 보장의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고 재차 압박했는데요. 실무협상을 앞두고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주도권 잡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실무협상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에 처음 열리는 대화 자리입니다. 그동안은 비핵화 방법과 상응 조치를 둘러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으니 본격화된 협상을 앞두고 다시 한번 협상의 고삐를 쥐려 한다는 겁니다. 국경을 바로 맞댄 우리에게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걸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 군은 어제 국군의 날을 맞아서 F-35A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인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에 대한 맞대응 형식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노골적인 반발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준중거리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북한이 올해 쏜 11번의 발사체 중에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적하셨듯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말에 채택된 결의문에선 모든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와서 유엔 결의 위반 논란이 크게 일진 않았습니다. 이번엔 미국과 유엔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일단 청와대 측은 안보리가 논의할 일이라며 예단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